이 태블릿 성능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조금 더 일찍 올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오랜만에 태블릿을 들고 왔죠? 이거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핫해질 그런 태블릿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이 태블릿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 라고 글을 작성했는데, 결론은 Y700 몇 세대와 비빌 수 있는지, 게임 성능은 어떤지 이거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게임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성능도 중요하지만 발열도 중요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발열을 확인하는 제품인 요놈을 샀거든요. 이 조그만한 식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44만원입니다. 당연히 뒷광고 아니고 제가 직접 샀고요. 근데 또 열받는 게 오늘 들어가 보니까 만원을 할인했다고요. 산지 얼마나 됐다고. 자, 아무튼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이번 연도 4월에 출시했고 정발 제품이 아닌 직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에서 36만원에 구입했고, 이게 주문이랑 배송까지 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원래는 일찍 출고해준다 했는데 처음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아니 근데 요놈도 들어가 보니까 또 3만원 할인하네. 저는 불과 저번 달에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태블릿을 리뷰했고, 또 그 전에는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 태블릿도 리뷰했죠.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 태블릿이고, 올더큐브 태블릿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60은 뭐고 70은 뭐고 뭐 뒤에 프로 미니 붙은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이플레이 50 시리즈는 엔트리에서 중급 사양, 60 시리즈는 중급기, 다음 70은 고급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히 게이밍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보통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나 미니 등 모델명 뒤에 뭐가 이런저런 게 붙어있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오늘 리뷰할 이 태블릿은 맨 뒤에 미니 울트라, 그러니까 8인치대 급이면서 고성능을 내는 태블릿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태블릿의 결론은 작은 화면을 보유했지만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Y700과 간단한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됐고 이 태블릿 리뷰나 해 라고 하시면은 요 시간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또 이 태블릿이 왜 Y700과 비교 대상으로 지금 많이 거론이 되냐면은 휴대성이 우수한 8인치대, 정확히는 8.8인치 태블릿이기 때문이에요. 뭐 이번에 정발한 아이디어 탭 프로 태블릿이나 요가탭 플러스 AI, 미패드 7 등 다 좋지만 걔네들은 뭐 10인치, 11인치 이상인 애들이거든요. 근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8인치대 태블릿을 선호하며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게 레노버의 Y700 요놈들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일단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가 탑재되어 있고, Y700 1세대, 2세대, 3세대는 각각 이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1세대는 이번엔 뺄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는 Y700 2세대보다 성능이 약간 더 높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니기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 딱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Y700 3세대가 확실히 성능이 좋죠. 여담이지만 Y700 4세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써보고 싶네. 일단 제가 금액에 따라 이 태블릿과 Y700 2세대, 3세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다가도 지금 약간 가격 얘기하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산 이 태블릿은 직구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 정말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딱 직구 가격으로 Y700 2세대랑 비교하면은 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아니 그럼 직구로 사면은 얘가 더 이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AS 리스크도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Y700 2세대가 할인을 하면은 30만원 후반이나 40만원 초반대까지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70 미니 울트라가 Y700 2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는데, 일단 금액에서는 그 기회가 날아갔다고 봅니다. 금액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Y700 2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Y700 2세대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한방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이게 상자 디자인인데, 이 올더큐브 컨셉 확실하네 라고 느꼈던 게, 이 사진이 60 미니 프로 상자 디자인이고, 또 그리고 이게 60 터보 상자거든요. 아무래도 터보 모델은 프로 모델보다 더 좋은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성능이 더 좋죠. 그래서 딱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길래 공격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상자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세다 이 디자인이죠. 아무튼 이쪽도 보면은 태블릿의 카메라와 볼륨 조절 버튼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어는 뭐 야수가 나타났다, 야수가 뭐 봉인 해제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진짜 킹받는 점, 이 태블릿 상자가 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아니 테크충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안쪽 상자도 실이 안 돼 있어요. 뭐 아무튼 열어주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 비닐을 빼주면은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태블릿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느꼈던 거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다였어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 이 상자를 열어서 빼보면은 C2C 케이블과 C타입 충전기가 있죠. 일단은 충전기를 주는 건 진짜 좋아요. 세 번째는 스펙이에요. 8.8인치 WQXG 해상도 IPS LCD 패널, 칩셋은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 최대 144Hz 주사율 및 500N의 밝기를 보유했고, 램과 저장 용량은 12GB 및 256GB
차이예요. 이 스펙을 보고 느꼈던 거는 일단 SD카드가 지원되는 건 좋거든요. 다만 LTE가 지원되지 않는 거는 이건 역시 아쉽더라고요. 이 보통 8인치대에서는 LTE가 들어간 태블릿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고성능으로 갈수록. 가성비 라인업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뮤패드 K8 이번에 출시한 그놈 정도? 자, 아무튼 이 정도 보고 다음으로 Y700 2세대랑 3세대랑 스펙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70 울트라 제외 정발 기준이에요. 일단 금액은 신품 기준으로 작성했고 역시 성능이 가장 좋은 Y700 3세대가 제일 비싸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칩셋 제외 드라마틱하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칩셋이 제일 큰 부분이긴 하죠. 굳이 본다면은 역시 Y700 3세대의 SD카드 미지원이 좀 아쉬운 점? 아니 2세대는 잘 넣어놓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이번에 나온 70 미니 울트라가 제일 좋네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 미니 울트라의 정발 가격이 아직 안 정해진 점. 그러니까 직구보다 5만원 10만원 그 이상 비싸질 수 있다는 걱정과 Y700 2세대가 할인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70 미니 울트라가 Y700 2세대를 따잇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LTE가 들어갔으면은 솔직히 승부가 났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당연히 이 태블릿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8.8인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얘도 한 손에 쏙 들어오죠.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도 리뷰했고 터보도 리뷰했잖아요. 사실 그 제품들은 칩셋이나 기타 몇 가지 스펙만 다를 뿐 전체적인 폼팩터는 같아서 그냥 뭐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요 놈은 진짜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아이플레이 60 시리즈랑 비교해보면은 전원 버튼이 새빨갛게 되어 있고 길이는 더 길죠. 저는 이렇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그냥 딱 봐도 내가 형님이다 이런 느낌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섬이 생겼는데 사실 잘 보시면은 이전과 구성은 같아요. 이게 듀얼 카메라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카메라 한 개, 플래시 한 개입니다. 그래도 뭐 쌈뽕하니까 좋죠. 물론 디자인은 괜찮아졌지만 화소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더큐브 마크인데 이게 60 시리즈에도 없고 50 시리즈에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70 시리즈만 넣어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25년형부터는 추가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공격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거는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의 배경화면이에요. 핑크하고 귀엽죠? 그리고 약간 블랙을 입힌 게 이 터보 모델인데 요 놈은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보니 기압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70 미니 울트라예요. 누가 봐도 나 고성능이다 라는 배경화면을 하고 있죠. 건들면 뒤진다 느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고성능 게임이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했다 라고 느꼈고 저는 정말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프로랑 터보 모델은 8.4인치이기 때문에 8.8인치인 이 울트라 모델과 비교해보면은 조금은 크기 체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둘 다 한 손에 들어오는 건 동일해요. 우측부터 보면은 정렬의 레드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C포트와 스피커가 있죠. 근데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와 터보는 상단에 C포트가 있었거든요. 뭐 아주 지멋대로구만. 그리고 좌측편에는 SD카드 슬롯이 있고 또 듀얼 스피커이기 때문에 상단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다음으로 실측 무게는 342g, 두께는 7.9mm고 오늘 비교할 태블릿들과 비슷한 무게와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성이 높은 태블릿이다 보니까 크기가 작아서 좋고 또 작기 때문에 어디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디자인도 공격적으로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니값하는 태블릿이죠. 다섯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8.8인치 WQXG 해상도 IPS LCD 패널, 최대 밝기 500니트, 주사율은 144Hz예요. 일단 이 WQXG 해상도는 약 2.5K 해상도급으로 16대 10의 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WQHD보다 약간 해상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상용으로도 문제가 없는 스펙이죠. 해상도가 높다 보니 화질도 좋고 또 밝기도 500니트로 밝아서 시인성도 좋은 편입니다. 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700 태블릿과 비교를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혹시나 이 아이플레이 터보 태블릿과 좀 비교를 하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 두 제품은 당연히 칩셋이 다르기에 성능에도 차이가 있지만 디스플레이 스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밝기는 150니트 차이가 나고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70mm 울트라는 QHD급 화질을 보유했고 LTPS LCD 패널의 PPI도 터보 모델보다 높고 또 밝기도 500니트로 높은 반면에 이 저렴한 터보 모델은 QHD가 아닌 FHD급 화질이고 밝기가 350니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성능이 한 등급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보 모델은 주사율이 60Hz인 점도 좀 아쉬워요. 물론 60mm 터보의 디스플레이 성능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70mm 울트라에 비해 아쉽다는 소리지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넣어봤어요. 베젤 굵기 같은 경우도 아이플레이 60 미니 프로나 터보 모델에 비해 약간은 얇아져서 일체감도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볼 때도 당연히 색감이 중요하지만 특히 게임을 할 때 그때도 당연히 디스플레이 색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했을 때 몰입감을 높여주는 게 당연히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높은 성능이겠지만 두 번째는 색감이라고 생각해요. 화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색을 표현해줄 수 있다면 게임을 할 때 재미는 2배인데 이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 태블릿은 그 부분을 제대로 채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한데 라고 싶으시면은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게 있길래 구입해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니까 터치가 되긴 되더라고요. 보시면은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터치펜 방식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구매는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터치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부 UI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리면은 각종 설정과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위로 올려주면은 사용 중인 앱들이 뜨죠. 또 앱 이미지를 선택해 보면은 앱 정보, 분할, 잠금이 뜨는데 분할을 눌러주면은 두 가지 앱을 분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주면은 위아래 순서도 바뀝니다. 근데 따로 팝업으로는 띄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면은 앱 서랍이 열리고요. 사실 UI 디자인은 별로입니다. 삼성이 사용하는 원 UI나 애플의 OS가 확실히 넘사벽인 것 같아요. 샤오미는 하이퍼 OS를 사용 중이고 이 태블릿은 올더급의 OS를 사용 중인데 둘 다 뭔가 불편하고 디자인도 조금 불호해서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성능이에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 램은 12기가에 저장 용량은 256기가입니다. 이 칩셋은 아마 1년 전인가 출시했을 거고, 제가 이 칩셋이 계속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미패드 7에 들어간 칩셋이더라고요. 여담으로 말하면은 전 10인치 이상 태블릿을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리뷰했던 태블릿 중 마음에 들었던 태블릿 하나가 바로 그 미패드 7이었어요. 아무튼 이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 3도 산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칩셋이기 때문에 저렴한데 성능이 괜찮은 그런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죠. 당연히 게임을 해봤을 때 성능상 아쉬웠던 부분이 크게 없었어요. 일단은 긱벤치랑 3D마크 점수를 한번 보실까요? 싱글코어 1866점, 멀티코어 4886점이고 GPU는 7839점입니다. 그리고 3D마크 점수는 최상, 최저, 안정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거는 Y700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바로 보면은 확실히 가장 비싼 Y700 3세대의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70mm 울트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나죠. 그래도 Y700 2세대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오픈CL 등 GPU 점수는 오히려 높기도 합니다.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93%도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Y700 2세대가 다른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둘 다 LTE도 안 되고 뭐 SD카드도 지원하고 또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거의 동일하니까 저는 이번에 출시한 이 70mm 울트라도 Y700 2세대랑 비교했을 때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중요한 건 가격이긴 하지만요. 직구 가격도 조금 있는데 정발가는 두렵습니다. 물론 성능을 제외하고 Y700 2세대와 큰 차이가 없고 70mm 울트라의 가격 메리트가 우수한 편은 아니라 아니 근데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는데 뭐 그냥 레노버 태블릿 살래 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GPS, LTE만 들어가도 진작에 승부가 났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번외인데 이 터보 모델과도 성능 차이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두 모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 터보 모델은 스냅드래곤 6 젠 1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자, 바로 점수를 보여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당연히 70mm 울트라가 한 20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압살입니다. 특히 긱벤치 점수 같은 경우 98%, 67%, 493%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죠. 그나마 GPU 성능은 실제 게임에 가까운 환경에 부하를 가해 테스트하는 3D마크 점수가 엄청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20에서 30% 정도 차이 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랑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또 좀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이게 게이밍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게임을 해봤고 당연히 대부분이 고사양 게임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본 거는 그동안 배터리가 몇 프로 감소했는지 또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열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이걸 봤어요. 나아가서 최첨단 쿨링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 해서 특히 발열 부분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만족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게이밍 모드, 그러니까 성능 모드가 추가가 됐는데 이거를 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은 7300mAh이고 최대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Y700 2세대보다는 낫지만 사실 보통 태블릿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대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20분 동안 20% 충전이 됐고 80% 충전까지는 1시간 25분, 100% 완충까지 2시간 10분이 걸렸네요. 보통 한 13에서 18W 정도로 충전이 됐습니다. 또 게임을 하기 전에 아래 조건에서 유튜브를 1시간 동안 시청했어요. 그동안 배터리는 99%에서 88%로 약 11% 감소했네요. 그리고 초기 온도는 약 19도였고 1시간 뒤 25도로 약 6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Y700 2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리뷰했던 3세대도 배터리 10% 감소, 온도는 5도 정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게임으로 넘어가 볼 거고 모든 게임은 30분씩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예요. 일단 게임 설정은 뭐 크게 건드린 건 없습니다. 밸런스 옵션에 클래식 화면으로 적용되어 있네요. 일단 게임 시작 전 온도는 약 23.5도, 배터리는 51%였고 30분 뒤에는 온도 33.5도로 10도 상승, 배터리는 40%로 11% 감소했습니다. 일단 제가 14킬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배그 모바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원신이에요. 제가 포코 F7 프로 스마트폰 리뷰할 때도 온도가 제일 많이 상승했던 고사양 게임인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픽 품질은 중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 설정 옵션은 중간 또는 높음으로 되어 있어요. 게임 시작 전 온도는 22도, 배터리는 38%였고 30분 뒤에는 온도 36도로 14도 상승, 배터리는 26%로 12% 감소했네요. 이게 확실히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온도 상승이 역시 제일 컸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예요. 그래픽 설정은 기본 모드로 되어 있고 3D 모드 끄기, 프레임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시작 전 온도는 23도, 배터리는 34%고 30분 동안 게임을 했을 때 온도는 35도로 12도 상승, 배터리는 20%로 14% 감소했는데 제가 한 게임 중 가장 많이 감소됐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게임 내 설정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온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게임은 원신이고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가장 많았던 게임은 아스팔트예요. 그래도 다들 진짜 큰 차이가 없어서 30분 동안 게임을 했을 때 평균 온도 12도 상승, 배터리는 13% 정도 감소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피커예요. 이 태블릿은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사운드는 그냥 무난하니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제품인데 그래도 테크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제품인데 그래도 테크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태블릿 성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Y700 3세대보다는 떨어지죠? 근데 걔랑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Y700 2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죠? 다만 무조건적인 구매는 추천드리지가 않는 게 Y700 2세대랑 그렇게 엄청난 차별점은 없다는 겁니다. 이 올드큐브 태블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태블릿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레노버 태블릿이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 손에 들어오는 8.8인치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보유했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 Y700 3세대는 너무 비싼데 그렇다고 Y700 2세대는 출시한 지 조금 됐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8인치대 제품 중에서는 LTE가 들어간 게 진짜 많이 없기도 합니다. 인증 비용 때문인지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좀 아쉽긴 하죠. 또 그리고 혹시 이 태블릿 말고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